자, 이번 시간에는 선택정렬과 버블정렬은 전 시간에 수업을 했었죠. 자, 근데 효율성 비교하는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성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냐라고 할 때 버블정렬이 괜찮다, 선택정렬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버블정렬이 맞을 때도 있고 선택정렬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효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 공통적인 부분은 뭐가 공통점인 거냐? 가운데 있죠. N개의 데이터를 시작해서 아직까지 정렬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하나씩 크기를 줄여가면서 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근데 버블 정렬은 두 인접한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순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모든 데이터가 오름차순 정렬해야 되는데 내림차순 정렬돼 있다. 그럼 모든 부분을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선택 정렬은 매 단계마다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은 후에 값을 교환하기 때문에 버블 정렬보다는 뭐가 낫다? 교환 횟수가 적어서 좀 더 빠르다. 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이 교환하는 작업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하는 작업을 좀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수행 시간을 훨씬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위에서 했던 이 부분의 정렬을 살펴볼 때 8421을 이렇게 정렬하기 전에 8421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버블 정렬에서는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한번 교환이 이루어졌죠. 자, 한번 비교를 했고 교환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값들을 서로 비교를 하고 이때 값이 적기 때문에 2가 적기 때문에 교환이 한번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교를 해보고 비교를 한번 했죠. 이때도 한번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면 맨 마지막 버블 정렬에서는 맨 마지막 값이 가장 큰 값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자, 두 개의 값을 한번 비교했죠. 그리고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 값들을 비교를 해보고 여기 비교했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교환이 되겠죠. 1과 4로 서로 교환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교환 횟수와 비교 횟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4와 8이 지금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2와 1을 비교해서 한번 비교하고 교환이 한번 이루어졌죠. 자, 두 개가 이루어지고 이때 정렬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비교 횟수는 총 6회가 되는 거고 교환 횟수는 총 6회가 되는 최악의 횟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왜? 버블 정렬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렬하려고 하는 값이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것을 오름차순 정렬을 하려고 하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최악의 경우일 때도 선택 정렬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교 횟수 두 개를 기준점을 잡고 최소값을 여기에서 비교하고 최소값, 그 다음에 비교를 하고 최소값을 정하고 비교를 하고 최소값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때 교환이 한번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선택 정렬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고 나머지 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은 다음에 그 기준과 서로 교환하는 게 선택 정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환 횟수는 한 번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값이 가장 적은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나머지 3개 중에 기준을 정해놓고 나머지 중에 최소값을 정한 다음에 비교를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을 한 번, 여기서 비교를 한 번 하고 비교 2번 했으니까 비교 횟수는 이렇게 비교 횟수가 늘어나는 거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 두 개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비교를 한번 하게 되죠. 비교를 한번 했는데 서로 이게 값이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값을 버블 정렬로 했을 때는 여기 비교 횟수가 총 6회가 되는 거죠. 6회가 됐고 그 다음에 선택 정렬에서는 6회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환 횟수는 버블 정렬은 6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 정렬은 2회로 이렇게 선택 정렬이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정렬의 비교 횟수는 6번으로 버블 정렬과 같지만 교환 횟수가 2번으로 버블 정렬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뭔가를 찾는 거예요. 탐색, 뭔가를 찾는다. 찾는 알고리즘,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데이터 중에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뭔가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탐색 활용 같은 경우는 친구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는 거, 빠른 길을 찾는 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 알고리즘의 첫 번째 순차 탐색입니다. 순차 탐색은 말 그대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찾아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차례차례 비교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바로 이렇게 방법이고 가장 단순한 탐색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50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앞에 값 비교해보고 순차적으로 쭉 해서 그 값이 나올 때까지 탐색을 하는 탐색, 되게 단순한 알고리즘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진 탐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 탐색은요, 나열된 데이터에 중앙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판단해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진 두 개로 나누어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를 찾아 나갈 것이냐 비교를 해보는 게 바로 이진 탐색입니다. 그럼 중간 위치는 어떻게 정하느냐? 왼쪽의 위치와 오른쪽의 위치를 더해서 그걸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운데 미들 값은 레프트와 라이트의 위치, 그거를 나누기 2를 하고 소수점 이하는 여기 버린다라는 부분이 있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중간 값을 정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위치와 여기에 데이터가 있게 되죠. 데이터 쭉 나열된 데이터가 있고 위치를 이렇게 1, 2, 3, 4, 5, 6, 7 총 7개의 위치를 정해놓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 1과 7 값을 더해서 그러면 8이 되겠죠. 더해서 8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4가 되죠. 그러면 4가 바로 4에 있는 위치가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탐색 값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가지고 탐색하는 값이 이 중앙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만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탐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탐색값 나머지 중에 자, 실제로는 이제 여기가 다 찾으려고 하는 자료 중에 이 위치는 뭐였죠? 5번째 위치, 6번째, 여기는 7번째 위치죠. 그러면 중앙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5 더하기 7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6이 되겠죠. 중앙값이 6이 됩니다. 중앙값은 여기 위치가 중앙값이 되는 거고, 찾으려는 탐색값이 이 중앙값과 비교를 해봐서 중앙값보다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쪽 여기에 보면 L과 M과 R이 찾으려고 하는 L과 M과 R이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이 바로 여기에 값이 동일할 때는 탐색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계를 보게 되면 탐색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순차 탐색을 할 때는 총 몇 번 탐색을 하게 됐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째에 발견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진 탐색을 하게 되면 이진 탐색은 몇 번을 거쳐서 첫 번째 단계 1번, 2번, 3번 만에 그 값을 찾게 됐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7개의 데이터만 비교를 했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많은 자료다. 1억 개 이상, 1억 개 이상도 이렇게 이상의 큰 숫자, 많은 자료 중에 어떤 자료를 찾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의 차이가 엄청나게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자, 근데 이진 탐색의 전제 조건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진 탐색은 수행 전에 데이터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진 탐색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렬을 하기 전에, 탐색을 하기 전에 먼저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든 내림차순 정렬이 돼 있든 어떤 정렬이 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전제 조건, 가장 큰 이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차 탐색은 뭘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정렬을 하지 않고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인 반면에 이진 탐색은 먼저 정렬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탐색을 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효율성 비교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순차 탐색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밑에 이진 탐색은 정렬된 데이터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렬을 한번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적은 수의 데이터를 탐색할 때 아주 효과적인 게 순차 탐색이다. 탐색할 데이터가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게 순차 탐색이고요. 이진 탐색은 탐색할 데이터 수를 절반씩 줄여 나가기 때문에 순차 탐색보다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점은 뭐죠? 이 데이터를 한번 정렬해야 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정렬 알고리즘과 탐색 알고리즘, 기본적인 탐색과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봤지만 이 외에도 되게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탐색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도 있구나. 그런 부분을 탐색하고 찾아 나가고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많이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